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해성 DS 내부 금융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요건 1일 차트. 오늘도 1.84% 6월 29일 기준으로 41,450원 1.84% 올랐네. 일주일 차트. 야, 이때 6월 28일 이때 5% 올랐지. 3개월 차트 31,350원일 때 만원 올랐네. 50% 가까이 올랐네. 아니지. 40%가 1년에 작년 6월 29일 때 14,000이 된 게 42,000이 돼 버렸어요. 와, 코로나 때는 한 14,000이 된 게 이만큼. 자, 10년 차트. 10년, 이거 우상, 16년에 상장인데 우상, 이게 수평을 가다가, 맞지? 가다가, 이때 2020년, 21년, 요 분기에 최근에 팍 올랐다. 요때 그거 자동차 그 반도체 화재 나고 일본 자동차용 반도체 그쪽 나고 그래가 좀 그런 거 같죠. 그런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해성 반도체 DS 판매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상승 어려운 시기도 돋보이는 1분기 영업이익 101억 해성 DS 강세 해성 DS 이런 식으로 해성 DS 대무라 공매도 이런 거 나오고 요거는 나중에 보고 자 들어가 보자. 아 요거 일봉 보면 내가 아나 주봉 이렇게 있네요. 월봉 이렇게 돼 있다. 자 차트 받고 차트 주봉 일봉 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맞지? RSI 수치 OBI 수치. 자 종목 분석 해성 DS 1년 수익률 172%, 한 달 수익률 20%, 석 달 수익률 28%, 6개월 수익률 77%, 해성산업 외 4인이 36.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610만 주 해성산업, 계양전기, 단우영, 단우준, 조성내 이렇게 한국투자밸류가 6.86%, 국민연금이 5.95%, 그거 백플레이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 리드 프레임이 거의 70몇 프로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1% 이렇게 돼 있다. 자 연간 매출을 보면은 우상향 매출이 이때 16년에 상장해서 2,700억, 3,200억, 3,600억, 3,800억, 4,500억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250억, 330억, 260억, 270억 18년에 반도체가 초호황을 누리고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호황을 누렸지만 그래도 감소는 안 했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네. 이런 게 좋은 거거든. 순이익은 180억, 230억, 200억, 182억, 3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조금 했지만 자산도 2,500억에서 3,800억으로 증가, 부채가 890억에서 1,500억으로 증가, 자본도 1,600억에서 16억에서 23억으로 증가. 1,600억에서 2,300억으로 증가. 자본금이 80억으로 시작해서 850억에서 850억. 자본금이 증가 안 했다는 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스톡옵션도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 스톡옵션도 없었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갚았다 안 갚았다 갚았다 안 갚았다 하고 있고 투자활동은 계속 잘 하고 있다. 이자 발생 부채는 592억이 된 게 860억으로 됐고 영업이익률이 9%, 10%, 7%, 7%, 9% 거의 한 8, 9% 정도 되나 보면 되고 순이익률은 6%, 7%, 5%, 4%, 6% 이런 식으로 나온다. ROE는 13, 14, 11, 9, 13. 요번 분기는 15. 부채 비율이 55%, 요번 분기는 78%, 자본 유벌이 172% 정도. EPS가 요번에는 한 1년 한 2,200 정도 예상하겠어요. 내가 계산했을 때는 요번 분기는 그래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25%를 배당으로 주는데 그게 한 주당 한 450원, 450 곱하기 1,100만 주를 비율로 나누면은 한 주당 450원이 지금 주가의 1.8%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 목표 주가는 48,000원 설정했네. 하나금융투자 삼성 48,000원, 하나금융 52,000원, 유진투자 45,000원. 이건 믿을 게 못 되지. 자, 기업계요. 이렇게 어딨노? 리드 프레임이 거의 매출 70%, 그래핀이 0.1%, 수출이 거의 95% 정도. 연구비는 매출의 2% 정도를 쓰는데 그게 한 90억 가까이 된다. 90억 가까이 된다. 평균 건설연수는 3.7년, 수출이 90% 넘는다. 95% 넘는다. 모회사로는 해성 산업 있고 부동산 자산 관리 전문 회사 그리고 형제 회사들로는 형제가 아니지. 그냥 모회사의 형제들로는 계양전기, 한국 패키지,
뭐 한국 제지, 서창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또 뭐 있노? 재무 분석. 재무는 그래프만 볼게. 자, 우상향 모양 없어져. 모양 우상향. 재무 상태 우상향 모양 좋다. 현금 흐름 좋고. 자, 영업으로 일하는 활동 이게 보면은 요게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 판관비 있고 이게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현금 흐름표에 매출 채권 나오잖아요. 자, 매출 채권이 나오거든. 현금 유출이 없는 유입이 없는 수익 유출이 없는 요거 말고 매출 채권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여기 금융 수익 있고 재고자산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자 여기 있다. 매출 채권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매출 채권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거기도 한번 짚었는데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일은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걸 매출 채권이고 매출은 팔았다는 거잖아. 전달했다. 근데 채권은 받을 거거든. 팔았는데 받을 게 생겼어. 그러니까 팔았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거든. 매출 채권이 불어난다는 거는 내 매출은 올라갔는데 내 수중에 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은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물건 팔린 걸로 나지. 빚 좋은 개사구처럼. 근데 이 회사는 매출 채권 회수율을 보면은 매출 채권 회수율이 거의 6개월 안에 돌아오고 요 보면은 나온다 또. 그리고 그거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이 받을 수 뭐 몇 프로 1% 2% 심지어 높은 데는 엄청 높게도 설정하는데 그게 0.03% 그러니까 0.03% 정도를 천억에 한 2,300만 원 정도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는 거니까 거의 다 받는다 보면 돼. 거의 다. 이거 봐봐. 성장성 안정성에서 이자 발생 부채 말고 활동성 매출 채권 회전율이 파란색인데 50일선에서 거의 다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매출 채권이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이 0.023%니까 매출 채권이 1,000억이면 1,000억이 60일 안에 돌아온다는 소리지. 매출이 60일 안에 1,000억이 된다는 소리가 똑같단 말이야. 의미 없는 소리. 그러니까 얘들의 회전율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수치. 안정성 이런 게 안정성 있다 이 말이지. 부채 비율 65%, 유동부채 이렇게 이자 발생 부채 이런 게 있다. 매출 총 이익률 16%, 영업이익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치 분석 EPS가 점차 우상향. 좀 떨어졌네. 18년에 최고점을 찍었고 19년 1,000원, 2020년에 1,764원. 근데 요번에 분기를 보면 요번 분기 한 540원 나왔거든. 548원 나누기 곱하기 4를 하면 4, 5, 20, 4, 4, 16. 그럼 2,200원 정도 나오잖아. 그럼 2,200원 대비해서 41,000원에서 2,200원을 하니까 PR이 한 18, 19 정도 나오더라. 업종 평균은 18인데 그리고 얘들은 매출 채권이 또 증가했는데 그게 다시 60일 안에 또 현금을 또 순이익으로 들어오잖아. 영업이익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PR이 높은 게 수출이 90%니까 멀티플 좀 더 줘도 되고 반도체니까 좀 더 줘도 되고 맞지? 그러면은 적당한 거에서 조금 더 여력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얘들 얼마지? 요번 분기가 한 100억 정도 나왔거든. 100억. 얘들이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매출이 영업이익이 430억 났지. 430억. 요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 났거든. 곱하기 4를 하면 400억. 400억 나누기 7천억 나누기 400억. 17.5. 17. 멀티플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여력이 있다 맞지? 하지만 싼 건 아니야. 싸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비싸다라고 말 못하겠다. 자, 그럼 종목 토론 시간 넘어가고 그처럼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 다쳐. 한 매출한다. 수익률 한 40% 이상 되고 정할 게 없어서 저거 보러 가고 싶으면 가면 돼. 거기 가면 오만 진상들 다 있으니까네. 거 가서 마음을 힐링 받고 오면 된다. 이거 뭐야? 자, 그러면은 종목 토론 시간이고 종목 분석에 주주 지분 현황까지 보고 마무리. 자, 보유 지분 해성산업에서 24%, 계양전기 9%, 단우영 1%, 단우준 1%, 아들. 이 뭐지? 변동주식소 21년 3월에 공개 매수 청약을 해서 매수가 된다.
한국투자밸류가 5월 31일 날 한 3천만 원씩 팔았네. 33,000원에 변동 주식수가 그래도 6.86%. 한국투자밸류가 다 도배를 했네. 자,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국민연금 있는 데는 뭐 걱정 없잖아 어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걱정 없다. 자, 요거 내 마무리 짓게. 자, 나만의 기준이고 1부터 10까지의 기준으로서 모르겠으면 5. 좋은 점수는 10에 가까운 점수, 낮으면은 안 좋은 점수를 나만의 기준이니까 이 점수가 왜 그 모양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나는 고기 좋다. 난 소고기. 니 왜 소고기 좋아? 똑같은 말이야. 자, 가지고 싶은가 7점. 왜 그런 7점 줬냐면 기술력이 좋고 마켓시어를 차지하는 것도 세계 1위 마켓시어를 가진 거 있는 것도 또 ELF 리드 프레임 기술 그런 것도 있고 뭐 SLF만 하더라도 5위 그리고 그래핀 사업이라는 것도 신성장도 딱 준비해놨고 반도체가 필수인 사회에서는 꾸준한 매출과 수출 한 90% 육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겠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소재 부품 쪽이라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이고 돈 잘 벌 것 같냐 7점. 얘들이 매출 채권도 꾸준히 돈 잘 받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높은 점수 줬고 뭐 기술력이 되니까 일단 그리고 지금인가에서는 싸다라고 말 못하니까 적당한 가격인데 그래도 꾸준히 모아갈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는 가격 일할 수 있는 6점. 단순 PER은 18배지만 수출 중심에 기술력 있고 돈 회전되고 잘 되고 돈 잘 받고 유보율 많이 안 쌓아뒀고 뭐 돈 잘 굴리고 있고 배당을 얘들은 2%씩 순이익의 20%는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고 꾸준히 잘하고 있고 뭐 괜찮다. 지금인가에는 그렇지. 그러고 매출 채권 그리고 대손 충당금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고 싸냐에서는 적당한 5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점 1점 더 줘가 6점. 매출 채권은 얘들의 매출 채권은 그냥 돈이라 보면 된다. CNG 하이테크에서도 매출 채권은 돈이라 보면 되거든. 걔들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그냥 돈이야. 걔들도 CNG 하이테크도 해성DS도 비슷하지. 근데 CNG 하이테크는 0%인데 얘들은 0.023%, 0.023이나 0%나 별 차이 없고 경영자는에서는 맨땅에 헤딩했으면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7점 줬다 7점. 왜 영어권을 분사한 걸 가지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분사한 걸 가지고 그거를 해성그룹이 지분을 흡수해서 자기들 계열로 이렇게 딱 가져온 게 어찌 보면 이렇게 거저 훌 빤 거지만 그래도 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한 것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 부채율 낮고 뭐 당좌 비율 높고 유동 비율은 142%지만 다른 건 다 괜찮고 걱정 안 하겠냐 7점인데 유보율 174% 말고 유보율은 자본 대비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이 지금 자본의 70% 정도만 있다. 1.7배 있다. 70% 정도 있다. 100억이 내 자본이면 100억에 170억 정도가 유보율로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500% 이상 정도 되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170%면 낮은 급이지. 나머지는 근데 부채율과 이렇게 매출 채권이나 재고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지. ROE는 15.9%가 나와서 3%당 1점에서 6점 됐고 영업이익률은 7.3% 나와서 4%당 1점이라서 2점 됐고 그래서 총점 48점에 평균 8로 나누니 6점. 위험한가에는 8점. 유보율 174% 말고는 걱정될 게 없다. 자식에게는 이걸 왜? 2점. 무엇을 돈을 버나?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 ELF, SLF 986억, 그 중에 수출이 970억, 내수가 15억.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388억 수출이고 388억 매출 중에 수출이 354억, 내수가 44억. 기타 3억 요거는 그래핀 매출 뭐 온도계 이런 것도 있지만 요렇게 해서 총 매출이 1분기에 1374억인데 여기에 수출이 98%, 내수가 2%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